구주에서는 영상에 사용할 사진 소스를 보정하는 작업을 보여드리고요. 클립 영상들 간의 전환하기, 그 다음에 영상 연출하는 것, 그 다음에 영상 소스 보정하고 속도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 애니메이션 효과, 인트로, 아우트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정, 그러니까 소스죠.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었을 때 소스 작업을 하는데 저는 루미나르 레오를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라이트룸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를 클릭을 한 다음에 보시면 이제 편집하기로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일단 노이즈 제거를 합니다. 화면에서 좀 거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AI 기능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요. 그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그림자 부분을 주로 먼저 작업을 해요. 그림자 부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노출에 대한 부분, 화면이 좀 차이가 나는 거를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비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고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거는 이렇게 활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가지고 제가 편집할 부분,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울기가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자르기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자유롭게 한 다음에 비율을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각도에 대한 문제니까 이게 이제 촬영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위에 선상하고 밑에하고 조금 엇박자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율 부분을 자율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맞춰서 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좀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서 다시 이제 노이즈 부분을 조정을 하고요. 요거는 몇 개만 샘플로 보여드리고 제가 소스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편집하는 부분들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림자, 밝기 같은 부분. 지금 화면 확대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밝기 부분이 좀 적어나요. 스마트 대비, 하이라이트 부분도 조금 줄이고요. 이제 카탈로그로 간 다음에 필요한 것만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소스 작업할 것들만 가져올게요. 지금 청장님 사진이고요. 조명을 실질적으로 제가 별도 조명을 쓰지 않고 그냥 촬영을 했기 때문에 꼭 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겠죠. 일단은 DSR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런 데서 이제 노이즈 부분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확대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노이즈 리스트를 적용을 한 다음에 AI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죠. 근데 확대를 해보면 약간 좀 부드러워진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너무 확대가 됐네요.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이제 이미 처리 중이니까 좀만 기다리면 좀 선명하게 나오겠죠. 뭐 컬러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일단 습관적으로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생성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옵션을 보면은 여기 이제 해상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큼 뺄 건가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300으로 맞춰 놓고요. 디폴트가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빼내고 나서 이 용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줄여가지고 소스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만든 걸 가지고 기본적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누른 상태에서 소스, 작업 소스 부분, 사진으로 아까 편집된 부분을 가지고 들어올게요. 가지고 들어왔고요. 기본적으로 영상 찍어놨던 것들을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을 갖고 들어왔고 사진도 갖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사진을 하나를 내릴게요. 자, 내리게 되면 이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서 화면이 이렇게 차겠죠. 차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가로 세로 비율을 클릭하면 사이즈들이 쭉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16대 9로 변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16대 9입니다. 그죠? 예. 16대 9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숏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되는데 지금 커지게 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화면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움직여지면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 수치를 갖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위치 포인트를 잡아도 되죠. 조정을 하면 미세하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갔다가 들어가는 방식이 훨씬 더 빠르겠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16대 9 비율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거보다는 확대가 됐으니까 다시 맞춰가지고 이 지점을 잡고요. 화면이 약간의 썰림이 있죠. 그거는 이제 사진 찍은 것에 따라 다른데 카메라의 설정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른 이미지도 하나를 넣고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양쪽으로 썰리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원하는 포인트로 갈 때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우리가 찍을 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대치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미지 하나 갖다 놓고요. 여기서도 좀 변화를 가지겠죠. 변화를 가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원래 원소스가 좋아야 된다는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세 개의 이미지가 들어와 있고요. 요 세 개의 이미지를 크기를 줄인 다음에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클릭을 해가지고 1번, 2번, 3번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전환을 누르게 되면 여러 것이 나와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쪽 화면에 쭉 여러 개 분류가 되고 화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갖다 대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를 갖고 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끌고 내려왔어요. 끌고 내려와서 놓으면은 복제 프레임 만들겠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 타켓과 B 타켓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 간격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적용을 해보시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금 조정을 좀 해야겠죠. 이거는 적용하는 게 미세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좀 넓혀서 가면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겠죠. 아무래도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조금 과격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요 타임라인의 시간을 겹치는 부분을 좀 더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넓힐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사진의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는데요. 일단은 얘를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앤 다음에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앞전에 얘기했듯이 사진 안에서의 움직임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움직임을 갖는 건데 요거는 이쪽에서 변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변형 부분에 있어서 위치를 다 잡아 놓고요.
그럼 이 키값들이 이렇게 잡힌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변형이 확대해서 이렇게 키값들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키값이 이렇게 화면 안에서 지금 이렇게 키점이 생긴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점인 거죠. 기준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디에서 이걸 타임라인을 좀 확대할게요. 어디에서죠. 어디까지에서는 여기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서 이렇게 클로즈업을 제가 좀 시킨 거예요. 시키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플레이가 되면 이렇게 빨리 가죠.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클로즈업이 되고 나서는 이걸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서는. 그 다음에 키가 생겼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서 타임라인에 지금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여기 있는 화면을 이쪽으로 살짝 제가 틀었습니다. 틀고 다시 또 이쪽 가서는 이렇게 이쪽으로 제가 방향을 좀 틀었어요. 틀고 나서 어디 가서는 다시 얘를 쭉 빼겠습니다. 쭉 빼니까 뺄 때마다 여기서 점들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뺀 상태에서 다시 요거를 중앙으로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되게 빨리 가니까요. 그죠? 네. 자, 지금 보시면 좌우로 흔드는 거 알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쭉 빼는 거죠. 그죠? 요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거 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같아는 지금 여기서 그냥 쭉 정지 상태였는데 정지 상태였던 것들을 키를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는 조금 클로즈업을 이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생성되어 있는 거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성된 것이 간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간격을 제가 이 점을 드래그를 해서 뒤로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전환이 되고서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점을 갖고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우리 영상에서 사운드를 빼고서 확대를 이렇게 천천히 하게 되는 거죠. 천천히 하게 되고 지금 여기는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캡컷은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화면과 사운드가 분류가 됩니다. 지금은 사진을 갖고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전환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간격을 좀 줄일게요. 지금 이렇게 변환이 된 거죠. 네,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미디어로 가가지고 이미지를 하나를 더 넣고요. 지금 사운드를 하나를 더 넣을 거예요. 갖다 놓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환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갖다 대면 화면에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적당한 걸 갖다 놓고 얘를 지금 화면을 조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요게 화면에서 썰리니까 이 부분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화면에서 작업을 할 때 사진 요 이미지 잠깐만 변환 빼고요. 지금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아예 그렇게 할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좀 클로즈업을 한 다음에 클로즈업을 하고 한 상태에서 이 키들을 잡아 놓고요. 아까는 우리가 맨 처음에 사진에서 화면을 조금 크게 했죠. 근데 지금 반대로 애초에 크게 해놓고
사이즈를 줄여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처음에 컸다가 점점 좀 이렇게 작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 상태에서 변화를 하나를 갖겠습니다. 적당한 거를 찾아서 변화를 주고요. 선택한 다음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재밌는 캐릭터가 하나 지나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 변화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회전하고 움직이고 다시 이렇게 빠진 거죠. 지금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캣컵에는 오디오 부분이 있어요. 오디오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5초 정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5초 정도. 지금 사운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배경음악이 좀 들릴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스톱을 하고요. 지금 사운드 부분을 다시 지금 갖고 들어왔는데요.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짧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크죠. 자, 사운드를 제거해 볼게요. 맹하죠. 사운드가 들어가면 확연히 동일한 화면인데 달라집니다. 지금 이미지에서 사운드 부분을 맞춰서 커트를 하고요. 제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캣컵에서 사운드 부분에서 오디오에서 나와지는 것들은 5초 이상 쓰시면 올릴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저작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허락은 해주는데 수익이 창출될 수가 없죠. 그래서 수노라는 AI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배경음악을 만듭니다. 수노 같은 경우도 잠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미디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배경음악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걸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나를 가져왔고요.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사운드 부분을 내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은 들어보죠, 뭐. 이거는 제가 만든 음악입니다. 그러면은 영상 부분을 하나를 더 가지고 올게요. 영상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갖다 놓고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사운드가 존재해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요 밑에 바이브레이션이 쭉 있죠. 예, 이게 사운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사운드가 있으니까 사운드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사운드가 싹 제거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는 건 아니고요.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에는 사진이었고요. 그죠? 연결된 부분이 전환을 통해서 뭐 인기가 있나? 네. 요거를 제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운드웨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화면이.
지금 영상이 좀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사진을 찍고 있어서 속도를 제가 이쪽에서 좀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사운드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확연히 좀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편집을 이제 하는 건데요. 이 정도에서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변화를 좀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사운드는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컬러가 조금 푸르게 나오죠. 오전이다 보니까 오전은 좀 푸른 컬러가 나오고요. 오후 들어가면 좀 노란 컬러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저녁 가면 약간 붉은 컬러로 나오겠죠. 그래서 조정을 누르게 됩니다. 조정.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조정은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뭐 자동 조정이 있고 색상 맞춤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자, 색깔을 좀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진에서 편집했듯이 동일합니다. 그림자 부분 좀 빼내고요. 노출 부분 좀 밝게 가겠습니다. 선명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요. 자, 이 상태면은 색이 그림자 부분이 조금 더 빠져야 되나요? 줄여야 되나요?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부분인데요. 속도 부분은 전체 빠르게 갔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놓고 곡선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곡선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조정이 가능한데 그 부분을 제가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지고요. 여기서 제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화면이 나오죠. 이쪽 부분은 제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고요. 지금 이쪽 부분도 그냥 빠르게 가도 될 것 같아요. 빠르게 갔다가 조금 천천히 갔다가 여기서 이 부분이죠.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다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빠르게 갔죠. 빠르게 가고 지금 여기까지 빠르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타임라인에 보시면 어떻게 여기 점들이 생기고 하죠. 여기 조정이 좀 가능합니다.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작업을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그럼 이렇게 여기서 끝난다고 치면 지금 여기 화면 정도에서 지금 선택을 하고서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혼합 부분을 제가 누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투명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혼합 부분을 체크를 하고요. 일단 화면을 좀 크게 한 다음에 지금 요 끝날 때에서는 요 혼합 부분에서 불투명도를 쫙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지점이 너무 빠르다. 그럼 뒤로 좀 더 빼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서서히 어두워지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빼고요. 자, 이렇게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결국은 지금 보시면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다가 커서를 갖다 냈고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사운드 부분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로 갖다 대면 요렇게 제가 드래그를 해놓고 화면을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 밑에 오디오 부분도 요렇게 어둡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운드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간단한 편집 방법이에요. 편집 방법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정해서 색을 또 변화 주거나 밝기나 이런 부분들을 다 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부분이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잘 보시면 여기에 인하고 아웃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나갈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 있어서 인이잖아요. 인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영상이 끊어지죠. 네. 갖다 대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하나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2초라고 되어 있어요. 길이가. 선택으로 적용을 하니까 2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해가지고 줄일게요. 아주 짧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좀 더 길이를 줘볼까요? 네. 자, 그럼 저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뒷부분도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웃을 놓으시고 보시면 이렇게 변화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흰 걸로 빠지면 안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빼진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갖고 지금 적용을 하면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볼게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쵸?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뒤를 뺄 거냐, 앞을 어떻게 들어올 거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캔바를 배웠잖아요. 캔바에서 이 장면의 이미지, 그러니까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유튜브에서 되게 보면 앞표지 같은 썸네일에서 제안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 이미지를 똑같이 이 사진 이미지처럼 갖고 들어와서 시간을 조정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캔바에서 만든 걸 갖고 앞으로 한번 다시 들어와서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소스입니다. 사진을 이용하거나 클립들을 촬영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보정을
좀 숫자가 많더라도 신경 써서 시간을 투자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상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하는 기능들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